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말 마음이 고생이 지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11년 만에 남과 북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손을 잡고 함께 남과 북을 넘나드는 두 정상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 됐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와 공존의 새봄이 왔음을 보여준 세기의 만남.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꿈 같은 일이야. 고향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겠지만 어머니하고 동생들 넷이 있어요. 포기를 했었는데 다시 희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1년 이내에 될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선상이라도 가보고요. 희망이 살아야지, 희망사이.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훈풍. 남과 북이 화해의 손을 맞잡은 이 봄. 그리운 내 고향 북녘에도 꽃이 활짝 피었겠지요. 강화도 북서쪽에 위치한 섬 교동도. 전쟁 중 황해도에서 피난을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들이 많은 섬입니다. 예. 어디까지? 저희 교동까지. 전방 200m 앞 주소에서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작성해 제출해 주세요. 네. 필수. 섬 전체가 민통선 내에 있다 보니 검문소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건물도 나좀 보여주시고 나가시고 반대편에서 센터 알아보십시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 교동도는 동쪽으로는 강화도, 북쪽과 서쪽으로는 북한의 황해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최단 거리는 2.6km. 바다로 헤엄쳐서 귀순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북한과 지척인 곳입니다. 벚꽃이 피고 아주 참 이게 고향에 가면은 이거 남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도 이제 벚꽃이 이제 같이 펴 있겠죠. 그래 여기 오면 고향에 오는 기분이 그대로 납니다 이제. 섬의 최북단에 위치한 망양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데가 그 황해도 연백군인데 해섬 호동면 여기 저기가 봉화감이라는 데고 저쪽 끝머리가 연안읍이고 저 산 넘어 참 거리는 1.5km밖에 안 되는데 이 일대 보이는 데가 전부 다 연백군이에요. 와, 잘 보인다. 망원경으로 바라다본 북녘 땅. 바닷가에 나와 그물을 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와, 진짜 가깝다. 너무 가깝죠. 해무항총을 쏘면은 바다 끝머리에서 바다 끝머리에 가서 유사거리로 떨어진대요. 이렇게 진짜 고함을 치면 최장거리. 들리겠는데요? 이제 여기 오면 저 철망 앞에 가가지고 예. 부모 이름도 부르고 형제 이름도 부르고 너무나 안타깝죠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 잘 돼가지고 통일은 안 돼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 있는 고향 땅을 바라만 봐야 했던 긴 세월.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저 북쪽 하늘만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교동도 중심가에 위치한 대룡시장. 1960, 70년대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한국전쟁 때 황해도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정착해 살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시장 골목입니다.
대룡시장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는 지광식 할아버지. 포화를 피해 먼저 고향을 떠난 아버지를 찾아 1951년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끌고 교동도로 피난을 왔습니다. 다른 거. 일성을 이렇게 깎아줬다고 1년 동안. 무슨 말이야? 일성의 머리를 깎아주고 아, 외상. 가을에 비료 받아 비료. 아, 그래요? 그땐 돈들이 구이니까는 1년에 머리를 깎아주고 가을에 탈고 비료 받아온다고. 비료 이제 주고 1년에 한 번씩 깎는 데니까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 머리 자라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는데 돈벌이를 위해 북에 드나들던 아버지가 실종된 후 먹고 살기 위해 배운 이발 기술. 15 나이에 물지개를 지어가며 시작한 이 일이 올해로 벌써 65년째입니다. 그전에 어디 이런 물이 나와. 지금 틀만 나오죠. 저기 신식 샤워기는 빠뜨리고. 아, 식구들 이걸로 하면 돼. 이걸 해도 되는데. 예. 이게 편하더라고. 할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 때부터 살던 곳입니다. 남북으로 쪼개지기 전 고향 연백과 이곳 교동도는 수시로 왕래하던 이웃 마을이었죠. 거기 보려면 여기서 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려요? 연백까지요? 예. 연백까지 배 타고 가는 거 한 30분이면 갈 거예요. 30분? 그래 30분 충분하지. 열집이 동그랗게 모여 살던 바닷가 마을. 망원경으로 보면 지금은 창고로 변해버린 할아버지의 고향집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촬영하고 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 꿈을 꾼다고. 그러면 가지고 뭐 활이 뚜렷이 나타나는 거지. 꿈에 고향집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 아, 골목골목이라면 뭐 그냥 거기 사는 기분이라고. 그 전에 그 놀던데 그 하던 자리 그 뭐고 그냥 온 그 동네 뭐 극매를 그게 뚜렷이 나타나는 거야. 그 깨고 나면은 허무죠. 참 허무면 그 밖에 나서 담배 한 대 피우서 아유 마음속 야 고향 갔다 왔다. 어? 그냥 그러는 거지 뭐. 고향에 돌아갈 날을 그리며 산 세월이 67년.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던 실향민들도 망향의 한을 품은 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걸어가질 못해요. 그냥. 실향민의 섬 교동도. 전쟁을 피해 잠시 머물다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된 사람들은 고향의 지척인 교동도를 떠나지 못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올해 88의 김수님 할머니. 할머니는 마을에 몇 안 남은 실향민 1세대입니다. 가재 쩐거. 이거 기물이야. 이게 무척 맛있어. 먹고 가. 오랜만에 찾아온 외지 사람이 반가우신지 할머니는 음식부터 듬뿍 내오시는데요.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합니다. 막걸리 먹으면 돼. 이런 거 기물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귀한 건데. 기물이 이 됐습니다. 그만 가셔도 돼요. 저희가 다 먹으면 이게 아드님이 싫어하시겠네. 괜찮아. 아들이 다 이런 거 다 논아 먹으라고 했어. 할머니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바다만 건너면 바로입니다. 15세 같은 마을 총각과 결혼해 20살 되던 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민군들이 40리밖에 왔다, 20리밖에 왔다, 곰방곰방 자꾸 따라오는 거야. 이제 우리 동네로. 우리 영감 보고, 아, 당신이 빨리 쌀 한 말만 치고 저기 가서 배 타고서 피난 가라고. 여기로? 그래서 보내고서 이제 있는데, 아, 우리 동네 다 왔다는 거야, 빨갱이가. 그래가지고, 아, 쌀을 스말리고, 아였고, 그 딸 난 거, 그 2살 먹어갖고, 시어머니, 시누이 둘. 인민군을 피해 당장 먹을 것만 챙겨 떠난 피난길.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피난민들로 바닷가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냥 피란 면이 어찌 많은지 사람이 수백 명이 그냥 바닷갱아리가 그냥 하얗게 그냥 꽉 찼으니 어떻게 새벽에 밤새도록 그 피란 나오니라고 다 나와가지고 꽉 찬 거야 바닷갱아리가 그냥 아주 그냥 물 들어오면 이제 배 타고 가려고. 아 근데 배가 조금밖에 없는데 배 다 탈 수 있나? 못하지? 탈 수 있는 배는 턱없이 부족하고 말로 들이닥친 인민군들이 뒤에서 총을 쏘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다 잡아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쌀 스말린 거고 아였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이렇게 물로 들어가서 그냥 여기까지 차는데 들어갔는데 그냥 2살 먹은 거 짠물을 막 그거 먹는 거야. 아 어떡하냐 이제 죽게 생겼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차는데 물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지 물이 쓰더라고. 그렇게 바다로 들어가 어두워지길 기다렸고 밤이 되자 다시 해안으로 돌아가 배를 얻어 탔습니다. 고생 끝에 황해도 연백군에서 서검도를 거쳐 남편이 있는 교동도까지 올 수 있었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뱃길로 20분이면 닿는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다 1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고향이 바라다 보이는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다 배, 우리 산 다 배. 우리 친정산인데 배. 저기 조산. 저기서 저기 배. 여기서 바다 보면 다 배. 꿈에도 산에 갔다가 산에 가서 뭐 저 집 있고 뭐 난고하고 그러는 것도 다 하고 그런다고 나와 꿈에도 거기다 꿈을 껴. 거기 가면 집에서 자면서도 꿈을 껴. 고향이라도 보며 살고 싶어 떠나지 못한 작은 섬. 살아생전 할아버지가 직접 바다를 메꿔 논밭으로 일군 땅이 북녘의 고향을 마주하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드님이 일부러 이제 여기다가 지가 사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땅도 보이고 농사 짓는 것도 같이 보이고. 보라고 그렇게 아버지 태 갖고 다니면서 저 논으로 다니면서 아버지 내가 저기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위에다 갖다 모시고 우리 땅들 다 바라보라고 그럴게요 그러더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었죠. 들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더라고. 이거 야 요건. 피난 올 때 젖먹이였던 큰딸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마트 때 찍은 거. 이건 나잖아. 근데 젊었을 때 할머니도 이제 내일 모레면 90. 쌀, 서말 짊어지고 나선 피난길.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것 없는 고된 삶이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7남매를 키웠습니다. 아프셨겠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북에 두고 온 두 동생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순예 건 저기 10살 먹은 순예고 9살 먹은 거는 순디기. 내 동상 생각난 노상. 우리 어머니가 그걸 벌어먹이지 못해가지고 조그만 걸 개성으로 누구네를 또 밥 먹고 살라고 보낼 때 보고 싶어. 죽기 전에 봤으면 좋겠어.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 1985년 9월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란 이름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이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우리 만나면 말씀하시겠다는데 아버님 빨리 만나시죠. 왜 이렇게 만나갑니까? 아버님 말 좀 하십시오. 왜 자꾸 끌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2015년 열렸던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6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부부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전쟁이 나고 곧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간 남편은 90을 앞둔 할아버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에 헤어져 백발이 되어 만난 초로의 부부. 할아버지를 만나고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올까 이사도 하지 않고 같은 곳에서 67년을 살아온 할머니. 아버지가 자꾸 엄마 손을 잡으려고 하지 엄마 뿌리치고. 이제 하도 정이 떨어져가 손도 대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래. 그 사람도 간 사람도 고생을 했지만은 내 고생만 생각하기 참말로 자꾸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17 어린 나이에 한 결혼.
결혼 5년째 되던 해인 195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어딜 다녀온다며 나간 할아버지는 그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을 홀로 키우며 할머니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젊어서 나간 사람이 꼬부레져 할바이가 들어오이 아인 줄 알았어. 그때 모습이 하나도 없고 아인 줄 알았어. 남이 들어오지 싶었는데. 들어오시는데 모양이 너무 남나시고 허리가 너무 굽었어. 치아는 다 빠지시고. 그래 땅을 물다시피 들어오는데 저는 설마 했는데 엄마는 어느 좀 옆모습이 있으니까 깜짝 놀랬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살아온 아들은 70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난 돌보고 그래서 그날 거울에 다시 만나자. 나는 그래도 그일 보고 있다. 아버지는 후대에게 전하는 말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나의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당부. 남북이 오래지 않아 통일되면 외로이 살아온 가문이 한데 모여서 행복하게 살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있다 하면은 내가 죽어서 영혼 되어서라도 고향에 가서 선조들 묘소에 성묘를 드리고 고향 산천도 돌아보겠다. 아버님도 이 고향이 굉장히 그리우신가 봐요. 네, 진짜 그리운가 봐요. 그래 이제 그 둘째 며느리 가더라고. 8월 한가위 때만 되면은 꼭 담밖에 나와가지고 밝은 달을 보고 남쪽을 보고 계속 멍하니 몇 시간 더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네. 혼자서요? 네, 혼자서.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 얼굴 한번 보면 여한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녀온 뒤 그리움은 더 커졌습니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지 내가 어디 가면 뭐 연락도 할 수도 없는 게고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고 그런 말. 그런 이제 서신노 왕대나 요새 아니면 뭐 전화기 좋겠다 전화 안 부나 그것만 됐으면 좋겠다. 이산가족 상봉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월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대부분 이산가족으로 이루어진 이북 5도청 중앙부녀회 합창단.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생존자는 약 6만 명 정도.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만 약 3,700명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잊을까 했는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립더라고요. 내가 꼭 가서 보고 싶어요. 나도 이제는 죽을 나이가 됐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고 싶어요. 지금 많이 돌아가세요. 올해 유난히 날씨도 추웠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예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보일 때마다 안 보이시네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죠. 그분들은 한평생을 자기 고향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올해 93세 이병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고향에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혼자 내려왔습니다. 그간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빨리 차리고 그런다고 하지만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십자 사이에서 이 어떤 사람들 나보고 이번에 당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모르죠 뭐 아직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남한에 정착해 낳은 아들과 북에 있는 아들들이 형제처럼 지내는 모습을 눈 감기 전에 보는 겁니다. 큰애가 5살이 됐고 작은 애가 2살 이렇게 됐는데 지금 큰아이가 지금 72살이 되고 둘째 애가 지금 68세, 68세. 우리 아들은 주위들 형제끼리 여기 살고 거기 사는 걸 알아가지고 내 주위에다가 죽고라도 주위들끼리 이제 형제를 찾아서 사는 거 그거 하나가 난 제일 좀 못 믿을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세대 이산 가족들.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더욱 간절한 이유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 실향민 어르신들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기서 두 정상이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사심없는 얘기 나왔지. 좋은 얘기 하고 둘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원래가 있어서 보장을 해주는 거지. 진실한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입장을 서로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다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고향을 지척에 두고 섬에 발이 묶인 지 67년. 4분 남았네. 4분 남았어. 정상회담. 지들려. 20년도 기다렸는데 뭐 그게는 뭐 4분이요. 남북 정상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작 마주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수고만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남북은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하기로 합의하고 고향 방문과 서신 왕래도 추진할 거라 밝혔습니다.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6남매가 있어요. 원래 8남매인데 우리 형님하고 나오고 둘이만 나오고 부모님 또 뭐 할머니 다 계셨어요.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고향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겠지만 어머니하고 동생들 넷이 있어요. 동생들을 포기를 했었는데 다시 희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오겠구나. 고향 방문단 같은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조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고향 땅에서 고향의 산천과 살아있는 친구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도 만나는 방법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정식 서신 교환의 방법, 영상 메시지를 통한 생사 확인 방법, 그리고 재래식의 이산 가족의 방법도 병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움직일 때에 그리고 이제 빨리 더 많은 숫자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그리운 내 고향, 내 가족. 남과 북이 다시 손을 맞잡은 봄.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 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13만 이산 가족들의 마지막 소원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을 달리고 여름 졸음에
24살. 30살입니다. 23살이요? 29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블루오션인데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디 있죠? 여기.